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뉴욕 증시도 지금 심리가 좀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또 심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 뭐 앞서 저희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다시피 당장 금요일 지금 트리플 위칭데이 4조 5천억 달러 규모 옵션 만기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또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얼마 안 예. 남았네요. 4월 그러니까요. 2일이. 예. 야, 그렇습니다. 뭐 진짜 하루하루가 그리고 하루도 하루지만 어제 미국 장도 개장 전에 갑자기 주가지 선물이 훅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개장해서는 급락 출발하더니 그걸 다 말아 올리나 싶었는데 또 밀리고 무슨 뭐 그렇다고 특별한 뭐 지표나 뉴스가 나온 것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 좀 가라앉나 싶던 변동성 아직까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네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4월 초는 좀 지나봐야 시장이 어느 어제 정도 우리 방향을 잡지 우리도 않을까. 지수는 올랐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뭐 예. 오히려 빠진 쪽이 많고. 어제도 바이오주들이 네, 줄줄이 제약 바이오 급락했거든요. 쪽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오늘 나오는 뉴스의 흐름도 보니까 그다지 네.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게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모셔볼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왕 찐쌤 채널 운영 중이시고요. 전프랍 트레이더 김진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지난번 대표님 나오신 이후로 이렇게 뭐 시장 흐름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관세 따지고 뭐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도 따지고 했습니다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이 그냥 막 출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한번 뉴욕 시장 그동안에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제 이해가 다들 편하신데 좀, 갑자기 뚱 하고 나와서 네, 텀이 좀 길었죠. 네, 좀 그렇긴 한데요. 최근에 저 미국 시장 하락은 전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관으로 보면 네. 경기 침체 위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내부로 보면 네. AI 주도주들의 하락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분리해서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제로 이 AI 주도주들은 사실은 경기 침체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하고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때 네. 이 AI는 아직까지 B2C 비즈니스가 아니라 B2B 비즈니스이기 그러-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경기 침체 매크로 전체하고는 가장 떨어져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더 많이 그동안 업데이트 하셨겠지만 최근에 보면 그럼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거나 금리 스프레드가 악화되거나 네. 뭐 기간 프리미엄이 내려가거나 예.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다 말았거든요. 그런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경기 침체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 서베이 지표들의 악화들은 존재하죠. 네, 네. 예, 근데 실제로 서베이 지표 이상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작 증시는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 예. 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예. 저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설명하거나 이러면 여기가 가려운데 여기를 긁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들고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AI 주도주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가 사실은 뚜렷하진 않거든요. 이 네. AI 그렇죠. 주. 예, 네. 근데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AI 주도주들이 실제로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딥식 이후거든요. 딥식 이후. 네. 예. 딥식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빠졌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거는 정말 추측입니다. 누구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중국 대비해서 AI 미국의 AI 투자가 너무 과잉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 근데 그거의 또 다른 징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자본을 지출하는 빅테크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AI 과잉 투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AI가 미국의 AI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투자 규모를 올해부터 줄여줬어야 되는데 더 늘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AI와 미국의 AI의 기술 격차가 그러면 정말 현저하게 줄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딥식 이후에 그 다음날 오픈 AI가 열받아가지고 O3 발표했는데 네. 이거는 퍼포먼스 차이가 또 이만큼 나버렸단 아.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고 예.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돼야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경기 침체를 가지고 빅테크 주도 AI 주도주들이 하락한다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우린 더 설명이 어려워질 것 같고 네네.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AI 주도주들이 실제로 안정 찾는 포인트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 간에 분명 간극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모든 경기의 사이클의 변곡점은 심리부터 꺾이거든요. 예, 예. 심리가 꺾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드 데이터가 좀 꺾이는 불안해지-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심리를 이제 불안한 심리가 누군가는 사실은 늘 네네. 안정화 시켜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걸 이제 보통 중앙정부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좀 의도적으로 안 하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예, 예. 그거는 뭐 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 그럼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세 같거든요. 네. 감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감세는 그 전에 분명히 재정 최소한- 악화잖아요. 예, 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재정이 악화되니까 예.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조치를 지금 먼저 취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관세로.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도지부서의 아, 연방정부 예, 그렇죠. 해고도 예.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자산 재평가 얘기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우리나라나 유럽한테 방위비 부담해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싶은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감세를 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정부를 재정화시키는 게 우선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심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만간 감세안 연장 부분이 이제 상원에서 하원은 이제 통과됐으니까 상원에서 네. 의결 스케줄이 잡힐 텐데 그래도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집권당이 공화당이니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게 스케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시장은 조금 지금의 우려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관해서만 예. 보면 지금의 우려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방어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 한번 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펼쳐보니까 작년 12월 12일 무렵에 456불 이렇게 찍었던 주가가요.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410불대까지 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취임 전후해가지고 또 이제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서 또 440불, 450불 금방 가더니 계속 흘러내려요. 계속 흘러내려서 386불까지 왔는데 또 다른 것은 작년, 재작년하고 다르게 데일리 차트에 보면 음봉이 많고요. 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뭐 메타는 최근까지도 그 M7 중에서 제일 끝까지 이렇게 추세가 좋았던 건데 2월 14일 날 찍었던 고점이 740불. 그리고 나서 2월 14일 해봐야 이제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려요. 700불 깨져요. 680불도 깨져요. 640불도 깨져요. 지금 586불까지 오면은 이 원인이 뭘까?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 따지기 전에 벌써 손절을 해야 되는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미 했었어요. 저. 이미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됐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살려주려면은 좀 밀렸다 싶을 때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저가 매수가 또 한 2, 3일 이어지고 그러면 또 자신감이 갔는데 하루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 저점이 또 낮아지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서 정확하게 예. 저도 되게 동의하는 반대. 현재 상황 그래서 새벽까지의 흐름을 딱 보면서 저는 어떤 결론을 지었냐면 그냥 이겁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좀 살짝 누웠단 말이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예.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격 조정인가 아니면 하락이 둔화되는 건가 양쪽 다 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격 조정이라고 하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누우면 이격 조정한 다음에 더 올라가듯이 지금 빠졌는데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또 빠질 겁니다. 근데 또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일방적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5대5 사실은 이격 조정이 50일 그리고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 게 49로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인 거고. 예. 그러니 제가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이렇게 얘기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 네.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한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받으면 예.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부터는 좀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한 요 정도 레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도 실제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그럼 여기서 잘 버티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바램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바램인 네, 거고 네. 그게 명확한 지금의 이유 뭔가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50대 50 혹은 51대 49로 놓고 굉장히 포지션 가볍게 한 상태에서 이후의 흐름들 만약에 여기서 더 물리면 주식 안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주식을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좀 열어놓고 가볍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 테슬라 아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를 살펴봤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얘도 12월 중순에 488불까지 갔던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236불이면은 이거는 반 50% 이상 까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사실 공매도가 이거 좀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라면은 어떻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반토막 이상 꺾입니까 주가가? 우선 저도 이제 테슬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한 테슬라 차트를 좀 긴 차트. 네. 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게 되면 그냥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장기간으로 한번 쭉 상승을 했다가 예. 또 장기간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 굉장히 횡보 그다음에 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트럼프 그렇죠. 시점부터 마지막에 올라갔다가 오른쪽에 푹 치솟은 게 트럼프 올라갔다가 당선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두 번째 국면 테슬라 전체 상승의 두 번째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예. 두 번째 국면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었다고 네. 봤고 근데 지금 저게 100% 내려앉았거든요. 그대로 접히네요. 예. 데칼코마니네요. 네. 예. 그대로 내려앉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국면이 시작되는 거는 실패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다시 기존으로 돌아가면 실제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알 수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네.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 아주 단기 투자, 예. 그러니까 뭐 일정한 기간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앞으로 다시 강한 상승을 보일 거라는 걸 논할 자리인가 지금 현재 그럴 자리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여줬던 또 굉장히 지루한 실제로 트렌드 없는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흐름에서 그냥 포커스를 맞춰서 테슬라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잘 사면 네. 한 며칠 동안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 지금부터 테슬라가 다시 바이앤홀드의 위치에 도달했느냐라고 보면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주면서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줘야 바이앤홀드의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너무 그렇긴 한데요. 냉정하게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단순히 좋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위치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상승 국면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상승 국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회사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금 이제 그 테슬라 테러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 테러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테슬라 주식 사라고 또 TV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저라면 안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 립 서비스로 이렇게 받쳐줄 만한 구간이 있는 반면에 네. 그런데 이걸 다 실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야, 우리 작가님 아까 좀 전에 아주 금방 그냥 아주 자막을 예쁘게 달았네. 쇼 포지셔너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벌써. 네. 이제 더 친다고 또 크게 먹을 자리도 아니다 이런 의미인데. 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저 자막 보세요. 자막 잘 달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마이크론도 어제 매출이 나왔는데 우리보다 이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시장 점유율도 낮은 마이크론인데 우리가 맨날 마이크론 살핍니다. 네.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가 한참 시장 끌고 있는데. 네. 일단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IR의 특징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회사는 늘 항상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그거를 비트하는 실적을 내는 거를 되게 즐겨하는 그런 회사이긴 예.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의미가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번 분기 원래 이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5년 2분기가 되는 건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이 2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감익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발표한 상황도 실제로 감익되는 건 맞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상보다 원래 지난 분기에 그래서 좀 전망 안 좋게 해가지고 실적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상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늘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했던 대로 했던 것 같다라고 발표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감익된 수준이 지난 분기보다 조금 떨어진 수준이 그러니까 꽤 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네.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도 떨어지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의미 있는 거는 HBM 쪽에서 이제 1조 달러를 넘겼다 매출이 레비뉴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아침에 이제 막 여러 개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HBM 때문에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좋게 나왔다 서프라이즈로 나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 그거보다는 레가시 반도체들, 네. D램들 이쪽도 조금 생각보다 원래 걱정했던 것보다 좋게 실적이 찍혔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막 최근에 보면 도매 쪽에서의 재고 축적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IR 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를 네.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 단순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서프라이즈 발표했고 시간에 대해서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그대로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지금 단기 상승 논리는 유효하다라는 게 확인된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 빅테크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싸다고 매수 관점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투자 철학의 문제고 예. 투자 관점의 문제라서 정답은 없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식이 싸다고 산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렇게 다시 저는 질문을 던져보죠. 그럼 네. 이 모든 주식들이 네. 왜 하락했냐? 이 회사에 실제로 뭔가의 펀더멘탈한 이상이 있어서 하락했냐? 근데 대부분 주도주도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펀더멘털의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하락해서 하락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서 살려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얘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이 하락해서 이만큼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주식을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거는 더 이상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하락한다고 이거는 좀 똑같은 얘기. 이거는 좀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라는 말보다는 네. 이런 종목이 좀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하면 그때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하락의 예. 과정에서 종목들한테도 실질적인 훼손의 이유들 네. 고려해야 되는 이유들, 심각한 이유들 예.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네. 또 라는 그동안 생각이 가파르게 든 올라왔으니까 뭔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인데, 네.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는 답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그냥 제 논리대로 네네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냥 이런 거죠. 그게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러면 지금 빠진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이 왜 하락했냐?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했냐? 주도주가 빠져서 하락했냐? 네. 주도주가 빠져서 하락한 부분이 더 크다. 근데 그럼 주도주는 도대체 왜 빠진 거냐에 대해서 물론 아주 뭐 훌륭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수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락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안 빠진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근데 참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오르는지를 왜 사실 오르는지 잘 뭐, 모르는 예. 가운데 그냥 예. 가니까 이제 따라 붙었고. 뭐 실적이 예. 좋아서 가나 보다. 네. 뭐. 왜 빠지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단지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20% 30% 어떤 거는 마이너스 50%. 네. 그러니까 늘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죠. 예,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투자하는 기본 관점 중에 하나고, 제가 한 주식을 사서 물리면 내가 잘못됐냐, 이 주식의 주가가 잘못됐냐,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안정을 찾는 거를 종목별 흐름이 기본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의 기조에서는 최소한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앞서 봤듯이 지난 새벽까지도 미국 AI 주도주들 중에서 뭐 아주 기술적으로만 예. 말씀을 드리면 5일선도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래요. 계속 진짜 한 20일 내내 계속해서 그냥 하락을 눌리는 해서. 거죠, 계속. 네. 그러니 최소한 그거 정도는 이 하락 정도는 끝나야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아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도 뭐 잠시 언급되고 했습니다만, 요 회계 부정 의혹, 아, 테슬라. 얼추 14억 달러, 우리 돈 한 2조 원인데. 뭐 미국에서 회계 부정은 크잖아요. 옛날에 엔론 네. 사태도 있었고 네. 그냥말로 기업이 날아가고 네. 그 관련자들은 그러면 평생 감옥에 썩는다 봐야 되는데, 우리야 뭐 변호사만 잘 구하면 대충 싸게 떼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 지금 현재는 의혹입니다만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뭡니까 압박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게는 요 이슈가 조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진짜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큰 이슈죠. 네, 진짜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회계 부정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손방망이 좀 예, 보이는데 예. 이게 엔론 사태 같은 경우가 징역이 40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징역 이게 400년. 못 나온다는 나온다는 말이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자본주의의 중심인 나라다 네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거든요. 네. 용서가 경제 존재- 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예. 용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의혹 수준인데 예. 이게 실제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증시를 바꿀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 아닙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의혹 부정 저지르면서 네가 도지라고 여기저기를 파헤쳐, 이것도 어떤
설계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걸 저 참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스캔들은 스캔들이고 루머이길 바랍니다. 네, 이게 현실 이게 진짜 의혹 차원을 넘어선다면 이건 진짜 큰 네네, 이슈예요. 정말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큼까지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데요. 테슬라의 그냥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예. 테슬라 같은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정말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쓰여져 있는 레버리지들은 기하급수적일 겁니다. 그럼 네. 만약에 테슬라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손실이라는 거, 네. 금융적 손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갖다 루머 중에 루머인 이런 얘기를 갖다 TV에서 다 한다 하시는데 보도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는 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이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자산 구매가 63억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49억 달러 대차대조표상.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그럼 네. 이거 다 어디다 썼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테슬라의 공식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당연히 SEC에서도 예. 할 거고 예. 뭐 그런 거 할 텐데 우선은 그런 스캔들이 나온 것만 조금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예. 솔직히 야, 진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 되게 이거는 많이 그냥 들거든요. 의혹과 루머로 그치고 어떤 예. 차라리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음해 차원으로 끝나는 게 가장 네네. 바람직한 테슬라가 여기서 시나리오죠. 뭐 공식 입장만 내놓으면은 네. 진짜 그냥 뭐 의혹이었던 것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7일 주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2,62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1.9%. 어제도 좀 제약바이오주 급락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좀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71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HLB가 그 간암 신약 리보세라님 FDA 허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치길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8,8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치료가는 21만 3,5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치료가 104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3%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7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치료가 49,7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죠. 호가는 185,200원. 네이버가 오늘 2.8%, 2.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3,500원이고 KB금융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오늘 지금 방산주들 지금 호가 분위기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 분위기가 19% 급락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장 이후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 급락이 예상되는데 글쎄요. 일단 또 호가하고 또 시초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가에서 좀 매수를 걸어놓은 그런 체결량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지금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 10%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37만 1,500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1만 2,100원, 59,900원이고 자, HLB입니다. 지금 오늘 좀 급락이 예상이 됐는데 앞서 좀 전해드렸다시피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허가 승인이 또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추가 보완 요구를 받았죠.
자, 그에 따라 오늘 주가는 일단 좀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1,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치 기업가 17만 5천 원. 휴젤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코롱티슈진 2% 약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천 원.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되고 클래시스가 1%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방산주가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러네요. 예. 진짜 좀 씁쓸한 날이 됐습니다. 현대 라이프보트, 저 회사는 참 몇 번을 저걸 울고 먹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 또 그 숱한 이 여의도 애널리스트들, 우리 또 방송 관계자들 또 바보 만드네요. 야, 이걸 여기서 이 시점에서 그냥 한두 푼도 아닌 사상 최대 규모 같은데 3조 얼마죠? 무려 유상증자 규모가. 벌써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3조 6전. 3조 6천억. 예. 예. 대단한 투자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 하나에어로 유정의 증권사 시선 따갑네 하는 그런 뭐 기사 제목도 보입니다. 얘도 열받네요. 그러네요. 아니 저기 아까 시작 전에 혹시나 싶어서 대표님 여쭤봤더니만 네. 제약 바이오 쪽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잘 손을 안 대신다면서요? 네. 이게 왜? 제가 투자를 할 때 네. 보통 좀 탑다운으로 투자를 네네. 하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저보다 훨씬 더 똑딱하다라는 기본 가정에서 투자를 하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버텀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바텀업으로 가야 예. 되죠. 그러니까 저의 투자 관점이나 투자 철학하고는 잘 맞지 않아서 거의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또 때맞춰 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제 유증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에 조선 방산 달리는 중에 네. 특히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요 시점에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역시 뭐 한국 증시야, K 증시야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여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되면은 제약 바이오하고 이쪽이 조금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증자 네. 저는 이게 보통 이제 시가총액에 대충 보니까 한 10%더라고요. 네. 그러면 재무적으로 생각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빠지면 딱 맞습니다. 주가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호가 보니까 지금 매수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면. 예. 보통 보면 유증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유증하는 게 그렇게 네. 악재냐?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돈이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유증을 한다. 근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요새 금리도 낮은데 네. 채권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회사채로는 소화가 안 돼?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정도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에코티에서 조달을 하는 걸 텐데 네. 뭐 성장하는 기업이 유증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워낙 방산이나 조선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쏠림이 너무 심했기 그랬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정도는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주가를 쉬어가게 만드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승 우리나라 방산이 너무 지금 산업 환경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간밤에 보니까 라인메탈은 또 올랐단 말이죠. 네. 예. 지금 돈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 보면 예. 방산비 GDP 대비해서 방산비 지출 정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예. 네네. 근데 거기가 GDP 대비해서 한 4.3%를 지출하고 있는데 어허. 트럼프가 5%까지는 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직 거기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GDP 대비해서 2%도 아직 안 돼요. 그 그래요. 얘기를 저희가 좀 개장하고 더 자세하게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 정책 지금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 전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그런 심리가 또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여러 가지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입니다. 2633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이네요. 725포인트. 양시장 그래도 좀 견조합니다. 지금 보합권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올라갑니다. 66,600원.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21만 3천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합니다. 33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내림세로 106만 5천원. 현대차 소폭 올라갑니다. 20만 3천원이고요. 기아도 강보합권으로 9만 6,15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합니다. 5만 300원이고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네이버가 0.48% 상승합니다. 20만 9천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12% 하락입니다. 63만 5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조 6천억 원 규모 지금 유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2% 하락이긴 한데 매도 전량, 매수 전량 지금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1.6% 반등 보여줍니다. 37만 9천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소폭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11만 3,200원. HLB 보합이고 에코프로 0.3% 상승 중입니다. 6만 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3% 내림세로 30만 1,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권으로 17만 5,900원. 그리고 휴젤 0.3% 올라갑니다. 33만 1,000원. 코오롱 티슈진이 강세네요. 4% 강세로 5만 원. 클래시스 약보합권이고 리가켄바이오 0.8% 올라갑니다. HLB는 하한가입니다. 46,500원.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으로 HLB 제넥스 같은 경우도 21% 급락. 지금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 미국 FDA 허가 불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급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와라 이런 요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지금 하한가고 HLB 바이오스텝도 26% 급락이고요. 자, 일단 오늘 흐름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코스피 양시장이 좀 낙폭이 약간씩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반도체 쪽은 견조합니다. 자,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11% 급등합니다. 지금 14,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6,120원. 그리고 에이펙트도 3% 강세고 심텍도 2%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14,48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0.8% 올라가고요. 태성도 1% 올라갑니다. 자, CXL도 좀 볼게요. CXL 쪽에서는 TLB가 4.5% 상승합니다. 2150원. 네오센도 1.3% 올라가고요. 엑시콘도 0.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원 쪽, 음반 쪽이 좀 괜찮네요. 지금 SM이 지금 2.9% 상승합니다. 97,800원. 그리고 NHN벅스가 7% 오름세 3,245원. YG 플러스가 1.8% 올라가고요. YG 엔터테인먼트, CJ ENM 1% 안팎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도 약간 움직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 올라갑니다. 26,100원. 우리기술 BHI도 1% 이상 오름세고 S&W도 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 자체가 막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심리 자체가 약간은 좀 경계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각각 594억 원, 78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21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61억 원, 158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7원 60전 상승하면서 1,46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HLB 때문에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네요. 그래도 어제와는 다르게 다른 반등이에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같이 떨어지진 않네요. 네, 반등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님 말씀 맞다나 딱 한 10% 11% 정도 하락하니까 추가 하락은 또 없는 그런 정도. 그냥 재료를 정확하게 뭐 산술적으로 반영하고 가네요. 앞서 저희 방산주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방산하고 폴란드 쪽. 예. 일단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는 너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환경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주가에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다 반영됐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지난 과정보다 더 좋게 오르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실질적인 수주 계약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내거나 이런 식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네.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산에 대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방산이 왜 오르는지 막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도 누구를 앉혀놓고 방산이 왜 뜨는 거야라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 부분 방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좋은 환경 자체는 주가에 굉장히 대부분 다 반영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 현재 쏠림 상황에서 조금 요 정도의 모멘텀이 온다고 하면 네. 쉬어가는 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것도 참 이례적이다. 보통 20일까지 열흘 간격으로 저 수출입 지표가 나오는데 네. 20일까지는 보통 적자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순 동안에 확 좀 밀어내기가 하면서 그걸 돌려 세우거나 하는데 3월은 수출 좋으네요. 근데 요 대표님 다음 나오시기 전까지 그 공매도 제기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매도 관련해서? 일단 제가 오늘 네. 사실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왔거든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개인들도? 하게 되니까 이제 욕을 먹을 각오로 예. 엄청 욕을 먹을 네네. 각오로 예. 이제 오늘 제가 속으로 생각한 저의 소주제는 예. 공매도 어디까지 해봤니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매도 어디까지 해봤니? 예,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보다 공매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또 프랍 트레이더. 예, 프랍 트레이더, 헤지펀드, 네. 사모펀드 여기가 이제 주로 공매도를 많이 예, 했었던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오해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냐면 오해요? 그냥 매수하고 똑같이 예.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지니까 때려서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사실 공매도를 이제 이 쇼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가져가게 돼 보면 이게 이거 너무 다른데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데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 매도를 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는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복리가 생기니까요. 예. 근데 쇼트 매도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수익률이 자꾸 체감합니다. 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프도 갖고 왔는데요. 예. 매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기대이익이 무한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최대 손실, 매수 포지션의 최대 손실은 100%거든요. 예.
제가 주식을 10,000원어치 샀는데 예. 이 주식이 상패되면 예. 저는 10,000원 그렇죠, 손실이에요. 그렇죠. 100% 까먹는 네. 거죠. 근데 쇼트 포지션, 예. 이 공매도 포지션은 최대 이익이 100%입니다. 네, 내가 매도를 쳐서 이 회사가 상패되면 네.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가 다예요. 아, 예, 그게. 예. 근데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아, 그래서 이 쇼트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매수랑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네. 이제 좀 손익비가 이해가 돼요. 예. 손익비가 완전히 부정적이, 완전히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완전 역외상관 관계네요. 네. 그래서 손익비가 내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게 100%고 터지는 건 터지는 건 완전- 무한대로 터질 수 그렇죠. 있는 주가가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다. 공매도자. 예, 이걸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왜 그동안 기관을 중심으로 했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손실이 무한대로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계좌에 담보가 있어져. 네. 그러니까 계속 담보를 채워 넣을 수 있는 투자자만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풀리게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가 주식을 매도해서 밀리는 거잖아요. 매도해서 네. 치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차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차 수수료가 이번에 이제 풀리게 될 때 이게 개인들과 기관들한테 어떻게 풀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프랍 트레이더 때 주식을 빌릴 때 보면 이거는 시장 논리로 빌려줘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차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거기에도 수급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뭐.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장외에서 예. 네.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니고 가스공사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네. 쇼트 포지션을 칠 이벤트가 있어서 예, 예. 쇼트 포지션을 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차 수수료가 16%까지 올라가요. 16%.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매도 포지션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100%인데 네. 16%면 이건 너무 고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차 수수료라는 게 엄청나게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절대 공짜로 이런 거 빌려주지 공짜는 않는다. 아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 업틱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 말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예. 업틱룰이라는 게 10,000원 팔자 9,500원 사자가 있으면 네. 제가 대차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쇼트 포지션 대차 매도 공매도로 하려고 하면 9,500원에다 대고 못 팔아요. 10,000원에다가 10,000원 위의 가격으로 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에다 대고 대차 매도 공매도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아, 위에다 예. 위에다 대놔야 된다. 네. 그러니 주가가 막 급락을 하잖아요. 예. 근데 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위에다가 계속 네, 대놔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에 보면 어떻게 하다 시장 급락하는데 제가 다른 이유로 아, 예. 숏 포지션 취하려고 하면 제가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포지션 잡히긴 했냐? 예.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매도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매수 올라가는 날보다 빠진 날이 더 많으니까 네. 이게 이제 대차 매도를 내가 하면 공매도를 하면 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착각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공매도 포지션, 대차 매도 포지션은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고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체결이 되려면 어쨌건 그 위쪽에 걸어놔야지 체결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을 밀 수가 없어요. 밀 수가 없다. 아,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나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근데 전혀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기관들은 그래서 주로 이제 헤지펀드나 프랍 트레이딩 부서들이 주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건 사실은 그래서 해지입니다. 했지 참.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 엔비디아를 롱 잡고 브로드컴을 숏 잡,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숏 잡고 브로드컴을 롱 잡는 전략, 이 전략이 참 유용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네네.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각하세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브로드컴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전략을 취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아웃퍼폼하면 네. 저는 수익이 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포지션이 유일한 건
긍정적인 건 뭐냐면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아하. 급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8% 빠지고 브로드컴이 5% 빠지면 저는 3% 수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해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켓 리스크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진짜 많고 그런 게 해치 차원이고 우리나라 또 공매도 하시는 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2차 전지 공매도한 기관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EB, CB 이런 주식 관련 사채를 네. 투자한 투자자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한 주식을 예. 자기는 사실은 사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채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면 계속 손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해지는 뭘까? 내가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는 뭘까? 예. 그러면 대차에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2차 전지 대차 매도의 상당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가 입장에서 2차 전지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오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쇼트 포지션, 대차 매도, 공매도 포지션은 해지다.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위험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 장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공매도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열린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위험해서 네. 여러분들의 담보가 예. 어떻게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수익 여러 가지 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위험 관리, 해지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시라.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투자의 폭을 넓혀서 어떤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들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세요?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하이닉스를 매도하면 시장이 빠져도 조금 덜 터지겠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삼성전자 6만 원 드디어 회복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전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르는 거는 그냥 HBM 뭐 이야기 루머는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디램, 낸드, 그냥 이 삼성전자 캐시카우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가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루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게 루머가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여의도에게 퍼져 있는 루머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그 딥식 이후에 AI 가속기 개발에 정말 빡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AI 반도체가 있거든요. 가속기 반도체가 있거든요. 화웨이하고 알리바바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요 급이 엔비디아의 H20급 정도 되는 성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는 HBM이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딥식 이후에 AI 가속기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여기를 보고 이제 보조금을 엄청 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 같은 거 엄청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최근에 이 레가시 반도체 디램 쪽 특히 DDR5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가격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요인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포인트는 이 이후로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하면 저는 그건 가치 준 것 같아요. 어떤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가치주의 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가치주의 관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일단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PBR 밴드를 하향 이탈한 상태란 말이죠. 네. 그걸 지금 하향 이탈한 상태니까 그러면 그냥 밴드 그 기존에 있었던 밴드 PBR 밴드의 하단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PBR 한 1.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6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거기까지는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네. 일단은 거기까지는 설정해 놓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기는 하다. 펀더멘탈하게 네. 지금 캐시카우 쪽에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했고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냥 주식 올라가는데 1.2배까지 못 올라가라는 이유는 없는 거니까 네. 아무리 가치주라도. 예. 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성장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가치주의 논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순매수세를 유지해 준다면은 다음 주까지도 그동안에는 사실 며칠 좀 사고 나면 또 팔고 이랬는데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차원에서 조금 한국 증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뭐 어떤 대한민국 전국이 되었건 주변 정세가 되었건 아니면 펀더멘털의 변화가 되었건 뭐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 이게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기는 그래요.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